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비가 오던데요? 비 많이 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요. 비가 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거의 뭐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오늘 뭐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출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우산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서울 기온이 보니까 19.2도인데 낮 기온도 21도로 크게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기온이 유지가 된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고 내일은 또 다시 맑은 날씨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첫 소식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소식이에요. 네. 예. 어제 선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양쪽 폐에 발생한 폐렴으로 38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몇 차례 고비를 넘긴 바 있습니다. 이후에 회복을 하고 지난달 23일에 퇴원을 한 뒤 바티칸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의료진이 그때 최소 6주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교황은 지난 6일에 성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드러낸 걸 시작으로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부활절 대축일에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부활절 축하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선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2000년 카톨릭 역사에서 유럽 출신이 아니라 남미 출신 첫 교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각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가톨릭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출신 교황이었고 시리아 출신 교황 이후 1282년 만에 탄생한 비유럽권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예.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또 난민과 빈민, 여성과 아동 등 약자와 소외된 이들 를 보듬어줬고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전쟁 발발 후에 러시아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환을 주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4년 기억하실 11년 거예요. 됐네요. 맞습니다. 예. 역대 교황 가운데 세 번째로 방한을 했었는데요. 순교자 124명을 기린 시복식을 집전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이 행사가 열렸었는데 그때 2002년 월드컵 때보다 더 많은 100만 인파가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예. 4박 2일간의 빠듯한 일정 중에도 장애인, 위안부 할머니처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과 축복을 듬뿍 안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세월호 유족들도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있던 모습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소외된 이들을 이렇게 먼저 찾기도 했고 또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생존자와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애도를 표하는 등 대형 참사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북 의사를 적극 밝힐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네. 교황의 선정 소식에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애도를 표했죠. 맞습니다. 일단 교황의 모국 아르헨티나의 추모 열기는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웃 브라질과 함께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또 파리의 명소인 에펠탑은 교황이 선종한 날 밤 불을 밝히지 않기로 했었고요.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 세리에 A는 열렬한 축구 팬이었던 교황의 선종 소식에 경기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EU를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은 교황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앞다퉈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전쟁이 포손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2차 공판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 53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피고인 출석이 의무잖아요.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에 이어서 어제도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지난 14일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는데 다만 1차 공판 때와는 다르게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은 또 허가를
출마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 사이에 신경전도 있었죠? 네, 어제 재판에서는 네. 지난 기일에 이어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했는데 두 사람은 계엄 당시 직속 상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게요. 예. 일단 조성현 단장에 대한 신문이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 지시를 받았는지 또는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을 했고요. 조 단장은 그런 적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었다면서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낼 수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조 단장은 그럴 상황도 그럴 임무도 아니었다라면서 시민과 국회, 부하들이 다치는 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김형기 특전대대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서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구나 생각했냐라고 물었는데 김 대대장은 네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또한 비상계엄이 끝나고 난 뒤 이 여단장이나 다른 누구로부터 그때 내가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님은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는 없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김 여단장은 또 이 여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통화했고 정확히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 김 대대장이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게 윤 전 내용입니다. 대통령 검사 시절에 예. 그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왔을 때 그런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예.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뭐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김 대대장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또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네,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어제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하진 않았고 재판 이제 마지막에 발언을 했는데요. 계엄이라는 건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중립적인 법정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칼이 요리나 수술에 쓰이듯 유익할 수도 있지만 살인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계엄도 용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내란 관점에서 재판을 한다고 해서 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화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어떤 독재가 국회만 영구적이거나 상당 기간 기능 정지하는 것으로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만약 이것이 진짜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였다면 집권 계획과 실현을 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다음 3차 공판은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조기 대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움직임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주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죠. 네.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번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어제 투자업계 임원들을 만나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는데 자신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후보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해서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를 바꿔야
바꿔야 한다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라는 뜻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 주가 조작 대응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이걸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 분야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을 키우겠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검찰을 폐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비 병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직모병 혼용제도 제안을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공약을 했었죠. 예. 이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그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성계와 간담회를 갖고 여성 유권자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크게 앞서가는 거를 두고 이제 건강한 민주당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4강에 오를 후보들이 오늘 정해져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고 오늘 저녁에 4강에 오를 경선 후보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당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묻는 만큼 후보들은 민생, 정책 현안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에 맞서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낼 적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광역급행철도 전국 확대 구상 공약을 소개했고요. 또 경기도지사로서 시정 운영 경험을 부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복지 분야 공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찾아 민생 해결 의지를 밝혔고요.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후보는 TK 지역에서 각종 지역 개발,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보수 지지층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했고 유정복 후보는 사법 카르텔 심판을 외쳤습니다. 양양자 후보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의 딸 등을 내세우면서 인지도 높이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차 경선의 4자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강 2중 구도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이렇게 3강 그리고 안철수, 나경원 후보 2중 구도인데 여기서 이제 그 2중 2명 중에 한 명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4등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강에 만약에 나 의원이 진입을 하게 된다면 네. 탄핵소추 반대파와 탄핵소추 찬성파 간의 3대1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문수, 예. 홍준표, 나경원 후보 대 한동훈 후보 약간 이런 네.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반탄파의 표가 분산이 되면서 한 후보에게 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4강에 안 의원이 들어간다면 그러면은 이제 탄핵소추 반대파와 찬성파가 2대2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접전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강에 오를 후보는 저녁 7시에 발표가 되고요. 순위나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에 발표가 되고요. 한덕수 대행 그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가 출범해요?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추대위가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열려서 한대행의 출마를 공식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총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핵심 멤버로 국민추대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추가로 합류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앞서 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외신 인터뷰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같은 날 대권주자 등 주요 정치인이 자주 찾는 명성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예.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대행은 지금 관세 협상에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4일 밤 9시에 미국 시각으로 오전 8시에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준비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고 밝혔고요.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USTR 그리어 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한대행은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와 협의를 이어가게 된 건 미국도 우리나라와의 그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 균형과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대행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면서도 성공적인 대미 협의를 위한 정치권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네, 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인데 일단 공직자 사퇴 기한이 5월 3일인가요? 그렇죠. 5월 4일인가요? 네. 그때까지 본인이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될 텐데요. 예,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요.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과거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고요?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 8시 18분쯤이었어요. 서울 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같은 층 주민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추락해서 크게 다쳤는데 일부 주민은 또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성 1명이 불이 난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지문 감식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60대 남성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오전에 불이 난 아파트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빌라 근처에서도 연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방화하기 전에 또 최소 4군데에 불을 더 지른 것으로 알려져 그래요? 있었고요. 피의자가 최근까지 이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당시에 위층인 4층 주민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경찰은 A씨가 과거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에 나섰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커버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